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의 관계를 검토하는 기념비적인 연구인데요. 예, 경영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야라고 사실 재무 이론 소개할 때부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입니다. 예. 1958년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1961년 논문이 부과되면서 이 논문의 저자인 모딜리아니아 밀러의 그 이니셜을 따서 MM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연구가 모딜리아니아 밀러가 더 하기도 했는데 앞에 준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 연구라서 요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에 따라서는 요 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엔드 표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냥 다 MM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여간에 이 MM 이론의 의의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연구의 접근 방법을 좀 바꿨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조사를 할 때 대부분 좀 아무것도 모르면 현상을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좀 기납적 방법을 통해서 좀 도출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좀 진행하기 쉽죠. 예. 대체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인을 모르니까 현상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한 후에 역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정답 맞춰놓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실질적인 원인이 된 연구가 또 나와가지게 되면, 자기의 그 주장도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이 이론은 특정한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하고요. 그에 맞춰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를 제시한 후에 현실과의 차이를 맞춰가면 어떻게 이 이론이 변화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재무구조의 좀 막연한 이해를 이론적인, 연역적으로 합리적인 이해로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다는 아니지만 좀 최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하나 정도 아니면 시간이 되면 2개 정도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바꿔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좀 현실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가정이 좀 필요했는데요. 이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이 기업 가치와 자본 구조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자본 구조가 무관하다는 무관련성 이론입니다. 예. 이를 위한 가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완전 자본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예. 완전 자본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간단한 좀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동질적인 기대랑 동질적인 위험군을 갖고 있다. 이건데,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모두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하나의 결론,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에 대한 기대와 위험에 대한 분포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CMP뿐만 아니라 재무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 경제학에 있어서 기본되는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여기 동질적인데 그럼 이질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헤테로지니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헤테로가 라는 게 뭔가 다르니까 이질인데 그 헤테로에서 나온 게 히어로죠. 히어로. 예. 영웅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 히어로들은 모두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랑은 다르죠. 그죠? 뭔가 다른 능력이 있고 나랑 다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냥 호모지니어스한 거죠. 예. 동질적인 호모 같다는 거죠. 예.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예. 여부 좀 셌지만 여하간에 이러한 과정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전개하기 좋은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 여기 강조하는 조건이 이 밑에 몇 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었던 점은 뭐 후에 이 과정이 좀 완화된 내용을 좀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여기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전제 조건이 위에 또 두 개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에 두 개가 없으면 밑에 거는 뭐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당연하게 뭐 정보에 대한 내용이 기반이 또 되니까 또 돌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 부분은 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뭐 1963년에 여기 보시면 텍스, 법인세를 고려했을 때 MMU이 나오는데요. 뭐 물론 그 한참 후에 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또 나오긴 합니다. 여하간에 그 후에 뭐 1973년에 뭐 파산 비용을 좀 고려한 이론도 나오고요. 1976년에는 대리인 비용, 이제 보니까 뭐 1977년에 소득세, 개인 소득세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고려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예.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그때 조금 더 반영한 그런 이론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가정, 여기 나오는 이런 가정들 조금씩 바꿔가면서 현실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업을 가정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미래 창출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할인, 현재 가치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기업의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다. 뭐 영구연금처럼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자본 비용으로 나눠주면 기업의 현재 가치가 바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현금 흐름이 영구연금처럼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EBIT가 영구연금처럼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의 자본 비용을 고려해서 그런 구조를 가져주면 기업의 가치가 당연히 최대화 되겠죠. 그죠? 또 그런 기업도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할 거고요.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 우선 앞의 과정을 모두 전제하에 뭐 이론을 전개하지만 그 중에 지금 기억해야 할 사항을 좀 언급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투자자나 기업이나 같은 금리, 같은 금리로 대출이나 예금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홈메이드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본 부채를 쓰지 않는 기업의 내용을 가져와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천만 원짜리였고 주식수가 400주였기 때문에 기업의 개별 주당 가격은 뭐 5만 원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 10%의 주식, 그러니까 40주죠. 예, 40주를 여러분이 매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뭐 200만 원이 소요될 텐데요. 근데 그중 뭐 80만 원을 여러분이 대출을 통해서 조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똑같이 내가 자기 자본 기업인데 내가 레버지를 나의 재무 구조를 바꿔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에 투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이익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200만 원 중에 여러분이 실제 자본금은 120만 원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체 부채 비율이 부채와 자본의 비율, 분모의 자본 120만 원에 들어가고 부채 80만 원 들어가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경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3%, 11.3%, 19.7% 이렇게 ROE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 20% 정도 요 정도가 될 텐데 이 수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ROE 요거 딱 수치만 보면. 예. ROE만 보면 자본 구조를 변경한 기업의 ROE랑 동일하죠. 예. 그 당시, 예. 앞에 페이지 확인해서 보시어도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 비율만큼 정확하게 대출로 여러분이
재무구조를 구성한다면, 그래서 뭐 내가 가진 120만 원으로 대출을 80만 원 받아서 무부채 기업을 사던가, 그냥 부채 비율이 3분의 1인 기업의 주식을 120만 원어치 사던가, 그 가치는 동일한 거죠. 예, ROE가 동일하니까, 수익이 동일하니까. 위험에 대한 분포도 동일하고, 그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자산 200만 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12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들은 거죠. 네. 그럼 그 중에 3분의 2는 부채를 쓰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3분의 2를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뭐 그때 똑같이 해당 주식의 10%를 보유하게 되겠죠. 예, 24주.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부채를 쓰지 않는 기업이 부채를 쓰기 위해 구조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고, 채권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비중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ROE를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ROE 50, 15%. 예, 예, 맞습니다. 부채 기업의 ROE랑 동일하죠, 그죠? 예. 여러분이 순자산 200만 원을 동일하게 투자하고 그 구성에 맞춘다면 수익률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둘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게 되는 거죠. 예. 둘의 차이가 없다면 둘의 가치는 같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